안녕하세요. AI 태권도 대표 최진구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생존의 선택, BC와 AD 태권도장 기억나시나요? 이어서 두 번째 방향 전환, 피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DT 태권도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듣고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육과정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DNA는 다음 강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T 태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태권도, 이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가 뭐냐? 기술의 표준화가 뭐냐? 교육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는 뭐냐? 인사이트 마케팅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당장 적용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태권도장이 피보팅을 하고 디지털로 하는데 필수로 거쳐야 될 게 이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는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내 방식으로 내 도장에 맞게 만들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는요. 제일 먼저 기술 표준화, 교육 관리 시스템, 그다음 그 관리 시스템에 생성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사이트로 만들어서 찾아서 만드는 게 찾은 거죠. 찾아서 가치를 창출할 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냥 자료만 모인다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여진 자료를 일정한 방법대로 모아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예측을 하거나 내지는 분석한 결과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숫자입니다. 정량화입니다. 저희가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정량화죠. 저는 정성적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실 숫자에 좀 약합니다. 저희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거나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보나 자료가 유한한 숫자 안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디지털화가 되지 않습니다.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태권도 기술을 숫자화하라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디지털이 됩니다.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려면 숫자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태권도 기술을 어떻게 숫자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숫자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아날로그는 그럼 다 필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날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는요. 제가 숫자라고 얘기했더니 다 숫자로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 안에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1, 2, 3, 4라는 숫자들이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몸으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기술을 걸고 뭐 보여주 겨루기 같은 거, 시범 뭐 이런 것들을 영상들은 모두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모든 사고와 활동 단위가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도 좀 있고 디지털도 좀 있고 이게 좀 혼용되어지거나 믹싱되어지거나 따로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의 가속이 붙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명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사회화, 초개인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날로그에서 전산화 과정, 전산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디지털화 되어지고 빅데이터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 겁니다.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따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릴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제 좀 길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분석되어진 것들로 사회가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뭐 통계 조사하는 회사들은 사양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확보되어져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태권도의 디지털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차기 기술을 보시면요. 앞차기, 내려차기, 그 다음에 손기술 지르기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앞차기는 어떻게 차야 하는 겁니까? 참고로 제가 이거 지도자들 교육하거나 그 소그룹에 토론을 하면서 앞차기를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앞서기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교육 형태라고 이야기해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디지털화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화가 좀 되기 어려워요. 표준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앞발 축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앞차기에 축발이 돌아갔어요. 저게 얼마큼 돌아가야지 잘 차는 겁니까? 높이는 어디를 맞추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디지털화에서는 숫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명확해져야 돼요. 얼마큼 돌아왔을 때 어디를 차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는 사람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모호하게 가르쳐 놓으면 학습자가 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앞차기입니까? 올려차기입니까? 자, 앞으로 차는 거는 이렇게 차는 앞으로 힘의 방향이 여기인데 지금 우리가 품새를 하고 있는 거 높이 차는 거 보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앞차기, 올려차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내려차기. 자, 이 내려차기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축의 박이 밑에 발이 얼마만큼 돌아가야 되는지, 접어서 올라가야 되는지, 뻗어서 올라가야 되는지, 또 지르기는요. 반대 지르기가 바로 지르기인데 오른손 지르기인지 왼손 지르기인지 이게 서기에 의해서 손의 기술이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손 자체로 기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 안에 산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암묵적 지식의 명제화. 태권도는 정성적 평가도 많이 있고요. 정성적으로 많이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암묵적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암묵적 지식을 명제화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첫 번째는 평가도 문제 생기고요. 지도하는 데에서 코칭에도 명확하지 않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태권도를 잘 가르치려면 저는 암묵적 지식을 최대한 없애고 명제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저 뭐가 많죠? 제가 디지털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태권도 기술을 명제화시키는 겁니다. 기술은 어디까지 차야 되고 어떻게 차야 되고 어디를 목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나열이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한 게 이 일이에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반으로 태권도 수련 DB를 형성합니다. 기본기,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차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련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에서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랜 시간 연구해서 결과를 내놨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만든 것도 국기원 교본과 대한민국 태권도협회 표준 교육 과정의 흐름을 그대로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태권도장에 맞게 현장화 시킨 겁니다. 그것을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과목들 속에 차시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다 수업 내용들이고요. 교육 내용들이고 그 안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한 친구들을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기 전에 가르칠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수련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공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자, 수련계획표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있었죠. 여기 차시표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날짜별로 배치합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나오냐면 1년치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1년 동안 교육할 내용이 날짜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갔던 수업 내용도 관리가 돼요. 앞으로 해야 될 내용도 관리가 됩니다. 떠오르시는 생각 없습니까? 네,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스템은 날씨가 좋다고 춥다고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데이터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저 절차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어떻게 합니까? 못한 날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시라는 거죠. 저 수업의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믹싱, 혼합 이 얘기입니다. 교육 과정은 정해지고요. 그 교육 과정 안에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화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코로나가 와도 날씨가 나빠도 눈이 많이 와도 도장에 나오지 못해도 랜선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치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련을 하고 나면요. 수련자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쉬워져요, 평가가. 자, 이런 과정을 하고 나면 이 수련생이 수련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날 수련한 내용에 대한 교육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평가도 좋아져요. 자, 평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저희는 수치화를 저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바꿨어요. 기술을 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기술들을 개인 평가 자료거든요. 전체 평균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전체 평균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렇게 찾아내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태극 5장부터 월별로 고려 품새 1, 2, 3, 4장을 쭉 해왔는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술 단계도 계속 석세스를 하다가 스테이에 머무르는 단계가 그 단계거든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이 인사이트를 찾아냅니다. 뭘 찾았냐면 이 아이의 수련자의 어떠한 문제들을 찾을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저기서 제공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찾으면 내려맞기가 틀렸다. 점수가 낮아졌다. 서기가 늦어졌다. 차기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차시별로 날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아이가 수련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날짜에 결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날 수업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날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겁니다. 태권도 지도하는 데 집중하자고요. 수련자에게, 제자에게 집중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낼 수 있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활용되어지거든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데이터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빅데이터가 되어진 것들을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인사이트에 나온 결과들을 고민해서 가치로 만들어진 차별화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담으로 될 수도 있고 홍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장 경영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이런 거죠. 가치 창출. 아니 헬스장은 PT장이라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이 된단 말이죠. 비용도 엄청 비싸요. 태권도 왜 안 되냐고요. 거기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걔네들은 수치화가 되거든요. 페퍼도 다 체크해요. 그리고 다 수치화 시킵니다. 체중도 재고요. 질량도 재고 이게 운동이랑 상관관계 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값이. 저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초사회와 초개인화 말씀드렸죠. 초개인화의 핵심이 맞춤형 수련이에요. 여기에 40명의 수련생이 서 있어도 한 명 한 명에 맞추어진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맞춤형 수련, 개인 지도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온택트 수련, 컨택트 수련 지금 해보신 분도 계시고 경험해보지 못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온택트와 컨택트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수업할 수 있는 수업 모델도 환경에 따라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만든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재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 교인 교재가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시마다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까 나왔던 결과표를 가지고 개인 지도 스케줄을 잡습니다. 따로 수업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춤형과 또 PT로 할 수 있는 개인형 수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수련비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권도장이 변화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게 될까요? 태권도 표준 기술 빅데이터 구축. 되게 어려워 보이고 방대해 보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제는 이 단어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면 그 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고 저희는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또 내지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또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해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어려움다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아주 가까이 접해야 될 단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